이용하다가 협박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네. 나중에 개 잡히면 당신도 잡혀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디지털, 오늘의 디지털 어디어디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는 산뚱브라더스 왔습니다. 양찬성 프로 나왔고요. 저는 이찬호입니다. 자, 오늘은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난리가 났었죠. 네. N번방. 네. 야, N번방 이게 참 말이 웃긴데 네. 용어가 네. 왜 N번방이요? 이게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N번방이 원래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왔으니까 자연수 순서대로 해가지고 N번방 이렇게 부르죠. 각각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현재 경찰에서 쫓고 있는 이제 N번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주빈이라고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가 운영하는 박사방. 탑혔잖아요. 일단은 네. 박사방. 네. 그 박사방 운영하는 대빵. 네. 네, 조주빈이라고. 네. 야, 이 친구 대박이던데. 막 봉사활동도 하고. 네,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서 그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에 공개되기 전에 막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신상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인천에 있는 모대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학보사라고 하죠. 네. 학보사 편집장을 하면서 또 거기서 무슨 칼럼을 그런 거 쓰고 위장이 그다음에, 대단한데 위장.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뭐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아이들 있는 곳으로 얼굴이 곳에서 그래가지고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얼굴로 봐서는 우리가 그거를 저놈이 박사방 네. 그놈이다 해서 네. 봐서 그런지 네. 분명히 저 얼굴로 좋은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퉁퉁한 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살을 빼려고 그 친구가 또 희한하게 목 이거를 네. 하고 나왔더라고. 자해를 했는데 자해를 하자 목을 다쳐가지고 취조 과정에서 이거 들이받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도 네. 땜빵, 네. 그다음 목 이렇게 보호대를 했더라고. 그래서 목이 뻣뻣하게 서면서 얼굴이 굉장히 잘 공개가 됐죠. 그래. 근데 또 거기서도 뭔가 이제 영웅심리 자기만의 영웅심리가 발휘됐는지 갑자기 뭐 또 피해자들 얘기하면서 뭐 손석희, 그러니까 윤장현 뭐 전 광주시장 뭐 이런 분들까지 이름되면서 그 자기 건물급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지. 나는 이런 사람들, 네. 난 협박을 해도 난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렇죠.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새끼 뭐 개소리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이 돼서 욕을 더 먹은 케이스죠. 네네네. 근데 반대로 또 그러면은 손석희 네. 대표랑 이런 사람들은 또 왜 하필 왜 저런 애한테 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크게 밝혀진 건 없죠. 이제 처음 이름 나왔을 때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그쵸. 크게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고 뭐 그분들도 피해자긴 한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 거울을 구긴 게 그쵸.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겨레 기자는 얘네들을 추적하니까 얘네들이 알고 나서 저번에 제가 짧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알고 나서 그 사람 인스타를 들어가서 지인들 사진을 퍼와서 그 여자 알몸 사진하고 합성해가지고 쫙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해서 한겨레에서 그다음에 한겨레에서 그 가상화폐 다루는 또 자회사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편집자 국장이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빡친 거죠. 조지겠다.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해서 끝까지 막 추적하고 파고들었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손석희는 그런 어떤 협박 같은 걸 받고서는 그리고 가족이 걱정되니까 거꾸로 돈을 건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그 전에 이제 또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아내분 분에게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기서 이제 불법 자리를 이제 청탁해가지고 그 양반은 좀 특이하네. 거기도 유죄 나와서 근데 자기가 JTBC 이제 손석희랑 형 동생 하는 사이다 돈을 주면은 해주겠다 해서 자기는 신복을 시켜서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기치고 뭔가 찝찝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가 엮인 거죠. 네. 야, 이게 이 양반 조주빈 이 양반이 네. 그래도 좀 이런 사기 쪽에서는 좀 남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도 이제 거기 나와서 뜬금없이 뱉은 말인데 그게 또 화제를 낳고 약간 또 이게 뭐 초점이 약간 흐려지는 느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을 주면 안 된다. 얘는 관심을 못 받는 거고 얘는 원래 어차피 중형 받을 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약간 자기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범죄자가 약간 스타가 되는 이상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이제 얘네가 뭐 나는 잡혀도 괜찮다. 뭐 니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네. 참여자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어쩌다 보니 네. 또 그걸 옹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뭐 호기심에 들어갔을 네. 거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방까지 들어가는 게 단계나 그렇죠. 절차가 네. 엄청나게 복잡하고 돈도 무지하게 든대요. 네. 돈이 한 얼마쯤 뭐 거의 100단위가 나오던데? 네, 제일 높은 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뭐 무료방까지는 이제 URL 주소만 있으니까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다가 치더라도 믿기지. 100방 양보해서. 네. 근데 들어가면서 이제 가상화폐를 하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처음에는 뭐 익명성 탈중앙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맞아요.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거의 실명 인증이 가까운 거래소를 이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소에서 거기를 가상화폐 살려면은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입금하면 이 은행을 통하니까 어차피 그거를 다 현재는 그거를 뭐 개인 인증 뭐 KYC라고 해서 그게 거의 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돈 받을 때 네. 야 우리는 가상화폐를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니는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털어버리면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사기야. 알고 보면 이건 네. 추적을 못해라고 한 것도 네. 사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참여자들도 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돼버리는 또 네. 요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지금 갓갓이라는 네. 놈 엠번방 네. 이놈을 쫓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경찰이 아직 쫓고 있죠. 쫓고 있는데 이 엠번방도 골 때리는 게 네. 피해자는 이제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 성착취 쪽이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며. 네. 이제 피해자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74명이고 그 중에서 미성년자가 16명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한겨레 기자가 네. 이걸 추적을 하다가 네. 되게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네. 공황장애 올 분위기까지 갔다. 왜냐면 네. 이게 이제 몰라 그 취향인 사람들은 그게 좋을지 모르겠어도 네. 성착취하고 막 뭐 분비물 먹이고 뭐 네. 이런 것도 있다며. 네. 그리고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여자를 벗겨놓고 네. 이상한 짓을 시키거나 소위 말하는 착취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보던 사람이 네. 막 힘들어하는 거지. 오히려 취재를 네. 하던 사람이. 근데 이게 그 중에서 미성년자가 또 네. 껴있다는 게 근데 미성년자가 왜 여기까지 잡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미성년자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 19금 트위터나 이런 데는 사실상 19금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비디오에서 아니면 그 말하는 거 19금으로 걸러낼 방법도 없고. 담배, 술 신분증 보여주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니 뭐 이런 것들은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성교육 안에서도 그런 게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아니면 어린 마음으로 본인이 이제 일탈계라고 해서 일탈계죠. 트위터에서 이제 일탈계라는 게 있는데. 일탈계? 네네. 일탈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그냥 그렇죠. 지르는 건가? 네. 그 계정 안에서. 그래서 본인들은 얼굴을 다 가리고 일탈을 하는데 그거를 약점을 예를 들면 놓고서 어떤 일탈? 보통 이제 몸이죠 다. 몸을 보여주는 거야? 네. 몸으로 일탈. 네. 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자유행위를 보여주고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야 그런 걸 이제 미성년자들이 네. 그래서 뭐 이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단 아니면 하여튼 야외 집. 일탈을 꿈꾸는 애들이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야.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네. 거기다 일탈을 해버리는데 얼굴은 가리고. 네. 근데 그게 전제가 나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노리고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 이게 우리나라고 뭐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뭐 사이버 수사대 뭐 홍길동 팀장입니다. 네.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 몇점 의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해당 사항 전형적인 내용을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것도 네. 해당 사항 이제 입력하지 않으시면은 직접 이제 경찰이 찾아갈 거다. 입력하세요. 하면 이제 거기에 혹해서 사람이 이제 혹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뭐 쫄지. 같은 보이스 피싱은 다르지 않아. 당한 적이 있잖아. 당해본 입장에서 사람이 왜 당하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그때 순간 정말 그냥 멍청해진다 하는 게 머리가 영혼이 빠지나가는 진짜 이 양반이 당했을 때는 네. 진짜 우리도 황당했어요. 네. 어떻게 네가 당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하면서 그거를 붙잡은 상태에서 너 학교 어디 누군지 다 아는데 몇 월 며칠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야노를 해 야외 노출을 해라. 그다음에 가슴에다가 나는 박사의 노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심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러내고 뭔가 뭐 분비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거는 어디 뭐 여관방인가 뭐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있으면 남자들이 계속 돈을 가상화폐 지불한 사람들이 와서 계속 강간을 하고 그렇죠. 강간을 한다는 거죠. 그거 진짜
진짜 영화나 아니면 저 옛날에 뭐 영화에서도 굉장히 센 장면 북유럽 뭐 이런 데서 네. 막 그래가지고 그 했던 사람들 잡히고 뭐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 스너프 필름 뭐 스너프 그렇죠, 장르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페이크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강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막 물 먹이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잡혔잖아. 네. 한동안 저는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페이스북에 그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요. 외국인이. 말을 걸어서 너 영어 할 줄 아냐? 뭐 대충 한다.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자기 뭐 나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자기 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앨범 동영상 내지는 앨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요. 갑자기. 아 그래요? 대화를 많이 하셨군요. 보면 그래서 아니 그냥 하다 보니 근데 갑자기 자기 앨범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이게 자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확인이 안 되잖아. 계정을 해킹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야 뭐 보내주니까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구가 네 것도 보여줘. 네 것도 보여줘. 그러면 그때 바로 선절이죠. 그렇죠. 바로 선절이죠. 내가 왜? 맞습니다. 그 다음 딱 들어가 보면 그 계정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그것도 걸리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것도 몸캠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몸캠 피싱. 몸캠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몸캠을 피싱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서로 뭐 알몸을 보여주자, 자기 행위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뭐 그냥 그거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실제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안드로이드 같으면 트래블 막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가 돼가지고 자신의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해가지고 해서 선생님 방금 하신 거 친구들 500명 저장돼 있던데 500명한테 다 보내겠습니다. 500명한테 보낼래 아니면 현금 500만 원 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뜯기기도 하고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한 케이스도 대학생도 있었고. 비슷하게 다 낚시야. 피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슷한 수법들인데 요거는 이제 안 걸리게 요리조리 많이 빠져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엠번방, 막사방 이런 게 왕창 걸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참여자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죠. 참여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모 언론사 기자는 또 거기에 참여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급급하게 나 그 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담당 파트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엠번방 사건도 참여자 한 분이 또 하셨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쁜 짓, 진짜 나쁜 짓이지. 그 포르노 사이트를 또 운영하던 놈이 또 튀었어 어딘가로. 잡으려고 난리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는 뭐 기사를 보니까 막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 얘를 찾으려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일단 모르는 것 같아. 최 모시겠나?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잡혔고요.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포르노를 다루던 이게 또 미성년자 포르노라서.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제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합법인 나라도 많고 있어. 마리화나도 합법인 나라도 많은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성년자 포르노 무조건 불법이니까. 100% 불법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자유로운 나라가 미성년자로 가면은 더 강하게 지어지죠. 맞아. 성인을 풀어줬는데 왜 애들은 건드리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잡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중범죄라고 그 끝에 가서는 뭐 초범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잡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혔어. 근데 미국에서 달라 그러나 보지? 그렇죠. 전 세계 최대 사이트니까 해외 이용자도 많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렇구나. 미국에서 함정 수사도 하고 미국 사용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미국에서 범죄자 인도해줘.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해줘야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하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1년 6개월인가 짧게 잡혀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쪽도 관련된 게 있으니까 아마 미성년자 중에 미국 아동도 있었겠죠. 그렇겠지. 해서 달라. 근데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한 100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법 체계가 달라서 좀 약간 어쨌든 근데 이게 숫자상으로 100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황당한 기사를 봤는데 이 송모 씨 부모가 탄원을 했다는 거야. 탄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얘 미국에 보내면 미국 교도소에서는 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얘가 뭐 알고 보면 심약한 아이고 미국에선 적응도 못할 테고
또 이게 또 그게 있어요. 교도소에서는 네. 이 성범죄자들은 네. 범죄자들끼리에서도 특히나 이제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은 그리고 거의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한테도 막 린치가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못 견딜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이게 이런 종류의 범죄를 가중으로 해서 연도가 계속 붙잖아요. 자기 부모가 생각해도 얘는 100년 이상 나올 거다 미국 가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웃긴 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얘를 미국 보내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입니다. 이거는 자국민 여기서 자국민 보호가 왜 나와? 그러니까 선량한 자국민은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특히나 외국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갖다가 뭐 제 개인적인 감정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콩밥 1년 반 동안 뭐 몇백만 원 들지 모르겠지만 맞아. 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미국으로 보내주고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서 미국에서 알아서 처벌하면은 보내고 트럼프한테도 야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정의 실현해서 빨리 트럼프 아저씨 또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빨리 보내주고 거기서 형벌 다 받으면 뭐 100년에 걸치면 뭐 그때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백세 시대니까 다 제값을 치르고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는 우리가 너무 심했어. 이건 좀 심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편을 들 수까지는 있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정부에서 뭔가를 이제 이 편의를 봐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차라리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번방 때문에 또 이게 뭐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면 또 들썩들썩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저쪽 그 여의도 쪽에 정치하시는 분들 또 뭐 만든다며? 그래서 뭐 이번 21대 국회 새로 되면은 뭐 1호 법안을 뭐 디지털 성범죄 뭐 방지 3법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근데 이쪽 그러니까 온라인 쪽 분야 종사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실효가 없을 것 같다. 실효가. 그러니까 뭐냐면 잡으라는 건 못 잡고 멀쩡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제한만 많아지는 이런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주빈도 그렇고 뭐 N번방 아까 또 뭐 웰컴 투 포르노? 웰컴 투 비디오. 웰컴 투 비디오. 이런 데들이 대부분 서버를 외국에 두고 저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국내에서 단속해봤자 괜히 합법적인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만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시류 편승해갖고 니네가 무슨 법을 만드냐.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걸 만들어 봐라. 이건데 그러면 이제 똑같잖아. 미국에서 범죄자 달라 그러면 얼른 줘버리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물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 포르노물도 있지만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을 건드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딴짓 또 이런 놈이 안 나오죠. 그렇죠. 또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서. 맞아.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거 뭐 몇 년 1, 2년 뭐 살고 나오고 이러면 진짜로 저 정도면 그래가지고 돈 왕창 벌어서 쟁여놓는다고 애들이. 저희가 얘기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피해자가 여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고 보면은 피해자가 다 남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단계 잘못 넘어가면 나는 돈을 냈는데 나를 협박해. 그거 실제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이런 짓 하지도 말고 애초에 그 다음에 이용도 하지 마세요. 이용하다가 협박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나중에 개 잡히면 당신도 잡혀요. 큰일 나.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하게 성인물 생활도 스마트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